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이 도로들,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아스팔트 아래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공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도로의 탄생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죠.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반짝이는 아스팔트 표면? 아니면 하얀 차선? 정답은 말이죠.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바로 그 아래,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초가 도로의 수명과 또 우리의 안전을 전부 결정하거든요. 이게 그냥 길을 내고 아스팔트를 붓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붕괴를 막고 수십 년을 끝없이 버티게 하려고 아주 정교한 공학 기준에 따라서 땅의 모양 자체를 새로 조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을 바로 도로 토공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도로가 평생 서 있을 튼튼한 땅을 만드는 모든 작업, 그걸 도로 토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놀랍게도 도로 공사는 삽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광범위한 조사부터 시작되죠. 도로 건설은요, 거의 탐정 작업이랑 비슷해요. 엔지니어들은 땅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지형은 어떤지, 1년 내내 비는 얼마나 오고 또 얼마나 추운지, 주변에 보호해야 할 숲이나 문화재는 없는지 정말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 하나하나가 도로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 단계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토량 배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한쪽에서 파낸 흙을 저쪽 낮은 곳을 메우는 데 쓰는 거예요. 흙을 괜히 버리거나 다른 데서 새로 가져오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아주 효율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재료, 그러니까 흙이랑 암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세상의 모든 흙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도로의 기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도로 전체를 듬직하게 받치는 거대한 몸통, 노체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아스팔트 바로 밑에서 모든 자동차의 무게와 충격을 직접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어깨, 노상이 있습니다. 이 둘이 정말 튼튼해야 도로가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여기서부터 공사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기술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부드러운 흙은 그냥 파내면 되지만 좀 단단한 암석은 리퍼라는 거대한 발톱이 달린 중장비로 쩍쩍 찢어내야 하고요. 이걸로도 안 되는 단단한 바위는 어쩔 수 없이 폭약으로 터트리는 발파를 해야 합니다. 재료를 모르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땅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토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행동의 반복이에요. 땅 깎기와 흙 쌓기.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그 깎아낸 흙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마치 거대한 조각가가 대지를 작품처럼 다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흙 쌓기는 그냥 흙을 들이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시루떡을 한 층 한 층 쌓듯이 흙을 얇게 깔고 무거운 롤러로 꾹꾹 다지고 또 그 위에 깔고 다지는 과정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지루해 보이는 과정이야말로 나중에 도로가 주저앉는 대참사를 막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마법의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95%. 특히 도로 포장 바로 아래에서 모든 차량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노상 부분은요, 흙이 낼 수 있는 최대의 단단함, 그 강도의 95%까지 다져져야 한다는 철칙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의 수명은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경사진 곳에 흙을 쌓으면 당연히 미끄러져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층따기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을 씁니다. 원래 있던 비탈면을 일부러 계단 모양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새로 쌓는 흙이 이 계단에 딱 맞물리면서 거대한 흙더미가 통째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흙을 계획대로 다 옮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흙 구조물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야 하죠. 깎거나 쌓아서 만든 흙 비탈면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줄줄 씻겨 내려가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비탈면 보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산비탈에 이렇게 중간중간 계단처럼 만들어진 공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소단입니다. 이게 그냥 모양을 내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올 때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를 줄여주고 또 나중에 작업자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정시설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강력한 중장비로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안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엔지니어들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과학이에요. 바로 발파입니다. 발파라고 해서 다 똑같이 쾅 하고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나 주택가 근처에서는 주변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폭약을 여러 번 나눠서 터트리는 정밀 발파를 하고요. 반면에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크게 터트리는 대규모 발파를 쓰는 거죠. 모든 건 주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도로는 그냥 아스팔트 포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는 그 얇은 표면 아래에는 도로 전체를 수십 년간 묵묵히 지탱하는 거대하고 정교한 토목 구조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은 도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다음에 산을 깎아 만든 도로를 지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비탈면의 각도는 왜 저럴까? 중간에 저 계단은 왜 있을까? 그리고 내 발밑 수십 미터 아래에서 이 모든 걸 버티고 있는 거대한 기초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숨겨진 엔지니어링의 증거들을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